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평소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행동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게 조심했는데, 아니면 그래서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 가던 곳을 갔다든지 일부러 의식적으로 피하던 자리를 갔다든지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든지, 하필이면 그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김선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선웅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김선웅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태어난 곳도 제주도고 제주도에서 자란 제주도 도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경험담은 2022년도부터 23년도 올해 여름까지 제가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 우연히 친삼촌하고 함께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서 30대인 지금까지 쭉 취미로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게 바다 낚시라는 건 낚시 외에 다른 취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생각에서는 제 취향에도 딱 어울리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취미라서요. 전 친구는 물론 웃으며 인사할 정도, 그 정도만 되는 지인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낚시도 알려주고 함께 출조도 자주 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쌓았었고요. 아닌 게 아니라 낚시를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억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리고 제 친구 중 하나에게도, 역시나 그 친구에게도 낚시를 가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했었네요. 그 친구는 태어나서 낚시 경험은커녕 낚싯대 본 적도 전혀 없다면서 그렇게 주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부 케어해 주겠다고 설득했고요. 그렇게 그런 진지하고 진취적인 대화를 한 뒤에 전 친구와 첫 조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날 그 친구 인생 낚시 첫날인데, 그 첫날 운 좋게도 굉장히 대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인생 첫 고기로 진짜 무슨 피자 라지 사이즈만 했는데요. 놓친 물고기가 크다고 하지만 그땐 진짜 씨알 좋은 물고기를 잡았었거든요. 그것도 도물려. 확실히 돔이었는데, 그러니 그때 그 친구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흥분을 해서는 천천히 봐가면서 올려야 하는데, 그 친구는 진정하라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잡은 물고기를 수면으로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그 피자 라지 사이즈만한 그 씨알 좋은 돔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다시 바다로 갔고, 그 친구는 인생 첫 고기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둘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말이죠.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놈이 첫 조과였고 그렇게 묵직한 손맛을 이제 봐버렸으니 저처럼 좋은 친구이자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진실의 눈을, 낚시에 참되고 진실한 매력에 그렇게 눈을 떠버렸어요. 그렇게 진실의 상자를 열고 낚시에 눈을 떠버린 그 친구는 그 뒤로 바로 낚시점으로 가서 이제 제가 권유하는 장비들로 세팅을 싹 맞추고는 저랑 봄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꾸준히 같이 낚시를 다녔는데요. 그 친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좀 하자면, 그 친구 고집이 좀 있거든요. 낚시를 간다 하면 고기를 꼭 잡아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잡고야 말겠다는 마인드라 어쩔 땐 제가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는 입문자이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너울 볼 줄도 모르고, 그 바다 낚시를 하려면 물때나 날씨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바다 낚시를 좀 잘 하려면 따로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실력도 안 늘고 그냥 허탕치기도 쉽고 말이죠. 그 친구가 그쪽 과라서 잡아야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말이죠. 그럼 경험자인 제 얘기라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곳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뒤돌아보면 어느새 거기 가 있고, 내가 낚시를 괜히 알려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 안 듣는 막무가내 초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그렇게 사건이 있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한참 무더운 여름 저녁이었고 오징어나 잡아볼까 하고 그 친구랑 애깅 낚시를 갔었죠.
전 야간에는 테트라포드 같은 그런 위험한 곳은 해마다 사고가 많은 곳이라 웬만해선 피하는데요. 뭐 그냥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당연히 그 친구한테도, 그 초보인 친구한테도 거기 산바리 포인트는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거듭 주의를 주곤 했었거든요. 그런 근처에 낚시를 가면 거의 매번 갈 때마다 말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는 안 잡힌다 싶으면 말도 없이 테트라든 어디든 그냥 혼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속에서는 정말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도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걸 전 보기도 했고 또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경험들도 많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친구가 멀리 떨어지면 제가 따라가서 지켜보고, 낚시에 집중하기보다 그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의 낚시 가면 대부분을 그렇게 피곤한 낚시를 했었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그날 새벽 때였는데 갑자기 해무가 끼더라고요. 입질도 안 들어오고 주변엔 캠이 달고 그 대포찌 던지는 낚시꾼들이 저기 멀리 흐릿하게 한 두어 명 정도만 보이고, 그쯤 되니까 바다에서 이제 주변을 밝게 비춰주던 그 한치 배들도 다 떠났고 말이죠. 그래서 낚시에 집중할 땐 몰랐는데 어느덧 제가 그 암흑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은 조용하고 테트라 사이로 너울 치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그 조용함을 삼키듯이 들려왔었고요. 전 그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좀 떨어진 친구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죠. 야, 좀 위험한데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가자고 좀. 야, 안 들리면. 계속 외쳐봐도 그 친구는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파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리나 했다가 아닐 텐데 충분히 들리는 거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짧게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낚시할 때 에어팟을 끼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말하려고 했죠. 전 그 친구한테 걸어가면서 정말이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런 데서 낚시하면서 에어팟이라니 막 이런 생각이랑 하여튼 그 친구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헤드랜턴을 비추면 그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랑 친구는 그 당시 그 안전한 내항에서만 치다가 돌발적으로 그 외항 테트라로 이동한 거라 장비며 준비가 미흡했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달빛도 환하고 한치배들이 대낮처럼 밝혀져서 정말 무모하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랜턴도 없이 친구랑 테트라를 들어갔고 말이죠. 랜턴은 휴대폰 조명이 유일했죠.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요. 지금도 낚시를 한다는 사람이, 알만큼 많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고 안전 관련해서 그런 안일한 행동을 했다는 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때 그 일을 경험하니까 더 후회되고 더 반성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친구 방향으로 조심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다가가면 반대편 앞으로 자꾸 멀어지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친구한테 다가가면서 계속 불렀거든요. 그런데 대답 안 하는 건 처음하고 마찬가지고 말이죠. 몇 차례 가까이 다가갔었는데 그럼 또다시 멀리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저랑 친구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더라는 거죠. 진짜 그땐 막 화도 나고 속도 답답하고, 그래서 속이 터진 상태로 이제 너랑은 다신 낚시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따라갔었는데요. 다시 너랑 낚시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진심 그 친구에 대한 그 짜증이 순수한 100% 상태에서, 진짜 그 짜증 순수한 100%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 가는데 그때 아차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짜 찰나와 같이 짧은 그 순간을 말이죠. 발이 미끄러지는지도 모르게 미끄러지는데 전 그때 소리를 지른다고 질렀는데 짧은 비명 정도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테트라보드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죠. 나 죽나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틈 사이로 떨어지던 전 겨우 제 허벅지랑 팔꿈치가 아슬아슬하게 그 경사 틈에 밀착돼서,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때 기분이라고 하면 아찔? 그런 건 그냥 예쁜 시에서나 쓰는 표현이고 그냥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냥 죽다 살았다는 기분을 알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 죽다 살아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땐 어둡고 틈 사이로 껴서 볼 수도 없고 그냥 보이지도 않지만 하체는 물론 상체도 그 팔꿈치에서 살벌하게 쓸리고 피가 나고 있다는 걸 그냥 그 상태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제 새로 산 낚시복하고 그 제 살하고 피를 주고 목숨과 바꿨으니까 그렇게 테트라포드 틈에 어깨 위로만 나은 상태로 껴있는 상태임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함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밑을 보는데 그 틈새로 보이는 그 아찔한 구덩이, 그 안쪽은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 없는 어둠 속 저편에서 거친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데요. 그땐 발을 대고 힘을 줄 것도 없고 그냥 온전히 틈새에 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팔꿈치 힘만으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죠. 이게 암만 팔에 힘을 주고 안간힘을 써도 몸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힘은 점점 빠져가고 진짜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는 팔들은 올라오려고 힘을 주면서 테트라포드에 비벼져가지고 처음보다 더 쓸리고 더 까지고 피도 더 나고 말이죠.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었지만 앞에 보이던 친구도 안 보이고 주변에도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온전히 빠져나오는데 힘을 쓰려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지고 팔에도 감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마지막이다 싶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게 됐는데요. 진짜 목이 터져라,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그러자 그때 방파제 그 위 옹벽 위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그 친구 목소리가 말이죠. 전 친구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나온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이제 돌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가 난 상태로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먼저 물어봤는데,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처음 제가 한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까지 하고 먼저 반대편 방파제 옹벽까지 올라갔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뭐라고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옆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가던 방향은 등대 쪽으로 걸어가는 그 길목 중간 지점 테트라인데 거긴 테트라 배치도 불규칙하거나 틈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 동네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위험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평소엔 테트라포드 포인트라면 질색을 하고 잘 가지도 않는 전데 그런 사람이 그날은 뭔가에 홀려서 그 동네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제 말을 듣던 도중에 사방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친구도 진짜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뒤로 전 그 친구랑 그 구자읍에 위치한 방파제 포인트엔 절대로 낚시를 가지 않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까지 말이죠. 그 뒤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23년 여름 때인데요. 그때 뉴스를 보다가 거기 방파제에서 낚시꾼 한 명이 테트라보드 틈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뉴스를 본 후였는데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는 일이 있었어요. 산책도 할 겸 차에서 내려서 그때 거기 등대까지 걸어갔었는데 제가 그때 죽을 뻔한 거기 그 자리 구간에 폴리스 라인이 있더라고요. 붙인 테이프가 시간이 좀 됐는지 강풍에 너덜너덜 날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그날 제가 뭔가를 확실히 본 게 맞는 것 같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정신적 충격이 말이죠. 제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도중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오래 머물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전 거기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아, 저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그 얘기 낚시를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자기도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거 알고 있다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내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이 건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죽다 살아난 제가 느낄 땐 말이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은 곁에 있다는 것 같다는, 그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는 거, 그게 안전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선웅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사고도 그렇고 인명사고가 나는 곳은 꼭 나더라고요. 거기가 누군가가 죽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해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괜찮아. 죽은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있는데 그곳이 이미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죽은, 그래서 안타깝게 고인이 된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걸 몰라서 그런 사고를 당한 걸까요? 사고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고 후회해도 늦는 게 아니라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